20권의 만화에 담는다. 단순한 만화에 그치지 않고 현대판 칠로 새로운 것에 대한 탐구. 깜짝 놀랄 만한 볼만한 특별한 한국 만화가 나왔구나. 박시백 화백의 박시백이 만화 조선왕조실록. 국보로 지정된 지 올해로 꼭 40년을 맞는 조선왕조실록. 지난 1997년 10월 유네스코는 대한민국의 국보인 이 귀중한 자료를 세계기록 유산으로 지정하며 실록의 가치에 찬사를 보냈다. 조선왕조 500년 역사의 현장을 꼼꼼하게 기록한 세계적 기록유산. 이 자랑스러운 기록유산을 남기기 위해 조선은 개국과 함께 사관을 임명해 당대의 최고 권력자인 국왕의 말과 행동을 빠짐없이 기록했다. 그 결과 태조부터 철종까지 25대 임금의 실록과 선조, 현종, 경종의 수정실록 등 모두 28종의 실록을 후세에 전했다. (500년) 역사를 기록한 만큼 조선왕조실록은 분량만으로도 후세 사람들을 압도한다. 태백산 사고본 실록을 기준으로 1893권 888책, 한글 번역본만 320쪽짜리 책 413권에 이른다. 하루 10시간씩 꼬박 4년을 읽어야 완독할 수 있는 분량이다. 그동안 조선왕조실록은 역사를 전공하는 학자 등 전문가가 아니라면 가까이 다가가기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편년체로만 되어 있던 유리상자 속에 박제화된 보물이 박시백 화백의 손끝에서 창조된 다양한 캐릭터들과 함께 입체적인 모습으로 쉽게, 편안하게, 재미있게 세상과 다시 조우한 것. 번역본 413권의 방대한 양 또한 20권으로 압축했다.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어찌 보면 상당히 우연적이고 단순한데요. 그 사극 드라마를 보다가 조선왕조사가 좀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책을 몇 권 찾아보았는데 이게 은근히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재미가 있었냐면 그 어떤 정치사의 변화 과정에서 보여주는 사람들의 처세라든가 또는 그런 또 시대사의 흐름들 자체가 상당히 드라마틱하고 저로서는 이제 뭐 삼국지나 무슨 중국의 사기 못지않은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같이 공유할 수 있게 만화로 옮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때마침 또 조선왕조실록 12가 대중적으로 판매가 되기 시작하면서 좀 이왕할 바에는 제대로 조선왕조실록에 근거해서 정치사 위주로 한번 그려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박화백은 이 조선왕조실록에서 기본적인 사료라고 하죠. 그 객관적인 내용들을 다 이렇게 그 정리를 한 바탕 위에서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 이런 것도 함께 그 기록하고 만화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조선시대 사관 역시 기본적인 이 사초라고 해서 객관적인 사실을 최대한 정리를 하고 그 바탕 위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이런 내용들까지 이제 포함을 시켜 놓았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이 박화백 역시 이 만화 조선왕조실록을 통해서 가능한 조선시대의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을 최대한 수록하고 또 그 중에서 의미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까지 넣어서
이 책을 집필했다라는 점에서는 바로 이 조선 왕조실록에 관한 이 내용만을 가지고 본다면 현대판 사관이라고 불러도 정말 손색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01년 사극 드라마 한 편을 보던 박시백 화백은 조선시대 역사에 꽂혀 잘 나가던 한겨레 신문의 만평일을 접었다. 박시백 화백은 실록의 진실을 탐구하기 위해 2077책의 실록과 매일매일의 기사를 탐험했다. 주요 사건들의 시간적 흐름을 꿰기 위해 121권의 대학 노트에 꼼꼼하게 기록하고 시나리오를 구상했다. 주요 인물의 윤곽이 나오면 인물의 캐릭터를 세심하게 고려하여 그려내고 이렇게 탄생한 주요 등장인물의 수만 500명이 넘는다. 주요 흐름이 파악되고 캐릭터가 정리되면 콘티 작업에 들어간다. 한 장 한 장 밑그림이 완성되고 그 위에 펜선을 긋는다. 원화가 마무리되면 컴퓨터 채색에 들어간다. 그렇게 그려낸 원고가 4,000장 25,000컷. 한 줄로 세우면 7km에 달하는 만화로 구성되었다. 그렇게 방대하고 복잡했던 500년 2077권의 기록이 20권의 만화로 재탄생한 것이다. 만화를 조선왕조실록에 담는다는 게 만화로 담는다는 게 이게 가능한가 싶었어요. 왜냐하면 흔히들 조선왕조실록은 번역해 놓으면 원고지량이 63빌딩 3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를 20권의 만화에 담는다. 상식적으로 저는 이게 가능할까 싶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읽어보니까 이분이 진짜 실록을 읽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실록을 읽어가면서 기존의 연구와 다른 해석이 나오더라. 그리고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생겼다. 이거는 일반 전문 역사학자들도 감당을 잘 못하는, 어떤 경우에는 그 과정을 건너뛰는 그걸 학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 전체를 조선왕조실록을 포착을 해서 사료를 가지고 만화를 엮어냈다는 연구 성과도 수용을 하면서 이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더군다나 조선시대 전체 시기에 500년 아닙니까? 그것을 집중적으로 해나갔다는 거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선 탁월한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은 재미라는 측면과 그다음에 지식이라는 측면이 효과적으로 결합된 그런 만화이거든요. 이거는 만화를 사랑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역사를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어쩌면은 전 국민이 한 번쯤 꼭 읽어야 될 만화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의 언론의 찬사는 10년 내내 이어졌다. 신선했습니다. 처음 봤을 때 이런 게 있어? 라고 해서 봤었죠. 그때 아마 제가 처음 봤을 게 이제 2권이었죠. 그때 한참 이제 주원장과 정도전 사이에 이제 밀당 경기가 한참이었는데, 그때 보면서 점점 이제 정이 가기 시작했죠. 만화도 신선했고, 또 이렇게 메시지도 힘이 있었습니다.
또 제가 본 게 2권이란 게 참 다행했어요. 한참 재밌을 때니까. 그래서 오랜만에 참 볼만한 한국 만화가 나왔구나 라고 해서 처음 읽어보니까 대단히 오래됐습니다. 아, 너무 늦게 알았구나. 그래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만화라는 그러니까 좋은 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좀 딱딱할 수 있는 역사적인 사실을 그걸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서 가장 좋았던 것 같고요. 그게 만화를 통해서 실제 사건을 아이가 감정이입하면서 읽을 수 있어서,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저나 뭐 이제 그 외에 자기 친구들과 함께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어서 가장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강렬한 영화 보면서요, 조선왕조실록에서 봤던 부분이랑 많이 차이나는 부분이 많았었어요. 이 책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왕조실록이라는 어쩌면 이제 국가가 편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역사서를 바탕으로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서 이렇게 작가가 또 충실히 해석해낸 부분이 있어서 많은 부분에서 새롭게 배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임금의 어떤 캐릭터 같은 부분도 이제껏 이제 흔히 사람들이 그 고정관념으로 가지고 있었던 캐릭터들을 흔드는 그런 내용들이 꽤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중종 같은 경우에 좀 이렇게 우유부단하고 이런 캐릭터로 많이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굉장히 자신의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쪽도 이용하고 저쪽도 이용하고 하면서 나름대로의 줄타기를 통해서 어떤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던 부분,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선조라는 인물의 권력욕이라든지, 또 요즘 많이 얘기가 되고 있긴 하지만 고종에 대한 재해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국의 역사서로서도 손색이 없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만화조선왕조실록은 단순한 만화에 그치지 않고 그야말로 역사 교과서 이런 역할을 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기존의 퇴계 이항 선생의 대표적인 라이벌 학자 그러면 율곡 이 선생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율곡 선생은 퇴계 선생의 훨씬 후배이고, 퇴계 선생하고 똑같은 해에 태어나서 당시의 영남학파의 양대 산맥으로 불렸던 인물이 남명조식 선생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 박화백은 만화조선왕조실록에서 퇴계 선생과 남명 선생의 그런 학문적 차이라든가 현실 인식의 차이 같은 거, 이런 거를 정말 아주 그 핵심적인 내용만을 이렇게 잘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 박화백이 전문적인 어떤 역사가 못지않게 많은 그 공부를 하고 거기서 또 핵심을 추려내어 가지고 이렇게 전달을 한 모습이 아주 생생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 기록을 토대로 세자가 제거되어서 세손이 승계한 것이 아니라 세손의 승계를 위해 세자가 제거된 것이다라는 사도세자의 죽음에 대한 해석과 온화하면서 청렴한 인물로 알려진 황희정승을 여러 부패 사건에 연루된 속물이고 권력지향적이고 주관이 뚜렷한 사람으로 해석하였으며, 정순황후는 명분을 중시하고 절제를 알았던 인물로 해석했다. 오히려 처음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결심을 하고 나왔는데 1권이 나오기까지가 한 2년 정도가 걸렸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 이제 그 공부도 하고 또 밑그림도 많이 그려보고 시안도 잡아보고 이런 과정을 쭉 밟는데 처음 제가 나왔을 때는 이런 걸 그려내면 되게 좋겠다. 그리고 출판사들이야 당연히 쌍수를 대고 환영하지 않겠나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막상 이제 이 준비 과정에서는 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어떤 출판사에서도 안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어떡하나라는 좀 걱정도 있었고, 그래서 초반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1권이 나온 이후로도 일단 갈 길이 머니까 그때는 저 자신에게 되게 좀 가혹하게 다가쳤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엔 아마 1년 한 2권 반 정도로 한 처음 몇 년 동안 그렇게 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좀 마음의 여유 없이 막 몰아쳤던 것 같은데, 이 과정이 아무래도 되게 힘들지 않았나. 그리고 그렇게 만약에 계속한다면 완주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면서 그다음부터는 조금 이제 쉬면서 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작업은
하여튼 평생을 제가 만화가로 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작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역사 만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작품이다.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읽는 교양 만화다. 역사의 정면 승부를 건 제대로 된 역사 만화다. 읽다 보면 어느새 조선 역사가 머릿속에 그려지는 작품이다. 박시백의 조선왕조 실록에 대한 평가의 공통분모는 재창조의 참가치에 모아진다. 따라서 한층 더 깊어진 박시백 화백의 다음 행보에 대한 궁금증을 벌써부터 보채는 이들이 적지 않은데, 이후에 하고 싶은 것을 말한다면 현재로서는 좀 쉬고 싶어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머릿속에 맴드는 게 안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적어도 조선왕조실록과 관련해서는 그 제대로 된 조선왕조실록 연표를 좀 만들고 싶어요. 그걸로 조선왕조를 좀 조선왕조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마무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 책 뒤에도 보면 연표가 나와 있는데 이거보다 훨씬 이제 아주 상세하게 제가 이제 작업을 하면서 노트 정리를 쭉 했었거든요. 조선왕조실록을 이거는 이제 혹시 다룰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은 노트를 하여튼 뭐 일자별로 쭉 해왔기 때문에 그 한 100여 권의 노트 중에서 한 10권 정도로 축약한 그런 아주 좀 상세한 연표,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 권으로 보는 조선왕조실록이 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면서 이제 이 조선왕조실록과 안녕을 구하고 싶습니다. (500년) 역사의 기록을 입체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한 박시백의 조선왕조 실록.